과학과 주제 선택 활동 나도 메이커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세 가지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과학 과목의 주제 선택 수업의 방향, 그리고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주제 선택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학 탐구 활동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과학 과목의 주제 선택 수업의 방향이에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과학 전람회나 탐구 토론대회나 발명품 경신대회 같은 탐구 활동을 많이 했었고, 대부분 다 이제 수업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활동들이었죠. 그리고 최근 뭐 5년 동안 3D 프린터나 코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3D 프린터를 2대에서 7대, 7대에서 25대 정도 이렇게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탐구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활동들 덕분에 2017년에는 이렇게 과학교사로서 굉장한 자부심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 이외에 탐구 활동을 하면서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찾을 수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과학 수업, 제가 만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과학하면 예전 거를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자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이분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과학 내용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주변에서 만나는 사회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회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수업 내용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들고 아이들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탐구 활동에서는 많이 이런 내용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수업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아무튼 과학 수업 시간에는 이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과학, 기술, 공학 중에 공학이 조금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나는 과연 과학 수업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과학 수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주제 선택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진로 탐색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진로 탐색 활동이나 예술 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재밌어 하고. 근데 이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와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충비 있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 기술, 공학사에서 과학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주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아봤는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주제 선택이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주제 선택 활동의 내용을 보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조금 내용에 대한 자유도를 넓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제 선택 활동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주제 선택이라는 수업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이외의 탐구 활동에서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수업 시간 내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주제 선택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됐었냐면 1학년 2학기 때 주제 선택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으로 좀 이렇게 뻗어나갔으면 하는 어떤 약간 이상적인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선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주제 선택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7년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자,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2017년 주제 선택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의 중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나는 중학교 때 뭘 시켰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라떼는 마리아는 아니고요.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고 밥 먹고 농구 하는 이런 농구 붐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하려면 1시간 정도 학교를 가서 농구를 하고 또 1시간 정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형이랑 같이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차라리 우리 집 앞에 조그만 마당에 농구 골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농구 골대를 직접 설계해서, 정말 어른들이 안 도와줬어요. 직접 설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이걸 한 해 두 해 버틴 게 아니라 계속 앞에 있는 요 백보드를 갈아가면서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농구 골대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이 농구 골대를 만들었던 그게 정말 성취감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겠지? 꼭 이렇게 뭔가를 만들지 않더라도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으로 한번 주제 선택을 이끌어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오기 전에 전람회를 하면서 보통 탐구 활동이라 하면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학 전람회 탐구 계획서인데 한 3쪽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중학교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얘들아, 자, 하고 싶은 자유탐구 계획서를 세워볼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까지 아직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한 2주가 지났는데도 정말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의욕이 넘치는 아이들도 힘들게 3쪽 정도를 쓰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아이들을 데리고 탐구 활동을 해볼까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계획서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 수정을 했어요. 한쪽으로. 그리고 여기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팀을 짜서 시작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팀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강목 같은 경우는 어떤 강목이냐면, 남자애들은 축구, 중학생은 축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자유탐구 과학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축구 슈팅 기계를 만들어서 축구공의 궤적을 연구해보는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좋아,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강목을 사줬고, 이걸 가지고 슈팅 기계를 만드는 그런 탐구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이제 3D 프린터로 그 당시 막 이런 뭐 캐릭터 아이언맨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고, 요 마지막 팀이 이제 우리가 2017년에 병아리가 주제가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팀이 원래 의도와 맞게 이렇게 논문을 찾아왔어요. 뭐였냐면, 계란을 깨서 이렇게 종이컵에 넣고 유리컵에 넣고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부화를 하는 논문을 찾아오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말 6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팀이.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 자, 다 팀이 한 2달 정도 계속 실패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연 뭐가 문제지 하고 이렇게 지금 부화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트에서 유정란 10개를 넣었죠.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과학교사로서 이때 처음으로 병아리를 부화시켜 봤거든요. 그랬더니 10개 중에 8마리가 부화를 했고, 그 병아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병아리를 키워가면서 나머지 팀도 뒤에 보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야, 우리 자유학년제 탐구 활동을 전면 수정하자. 그래서 병아리들을 키우고 이 강목, 슈팅기를 만드는 강목으로 병아리 집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공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허락을 받고 병아리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아리를 키워가면서 2달 동안 계속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이냐면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비도 내리고 고양이한테 병아리도 막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수해가는 과정이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자유학년제를 마칠 때까지 병아리를 키웠고, 겨울을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그 다음에 여름까지 이렇게 병아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제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닭장이 있는 집으로 입양까지 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자유학년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너무 주제를 열어주면 아이들이 결과물을 산출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패를 할 거라는 예상은 분명히 했어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즐거운 실패의 경험을 주자라는 생각으로 2018년 자유탐구를 시작했고, 역시나 2017년과 마찬가지로 계획서 한쪽, 그 다음에 필요한 준비물을 나눠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둠을 나눴어요.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보시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탱크를 만들거나 총을 제작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원래 제 의도는 사실은 화성 탐사선 같은 걸 만드는 거였죠. 그쵸? 근데 아이들은 아무튼 흥미를 그렇다고 그쪽으로 끌어갈 수 없으니까 코딩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런 탱크를 만들려는 원래 계획이었고, 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두 종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굳이 허락한 이유는 뭐였냐면, 요즘 아이들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뭐든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튜브 보면 그냥 뚝뚝뚝 해가지고 금방금방 만드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저기도 되니까 나도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들 걸 알았지만 이것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취지에서 이제 허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배들이 한번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탐구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각자 모여서 모둠별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때 느꼈던 게 뭐냐면 힘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6개의 주제를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나름 뭐 작은 연구실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주제 선택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만드는 친구들도 사실 비행기를 정확하게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기성품 같은 것도 사주고 이제 설계도 조금 해가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해갔고, 이거는 지금 제가 사진을 찾다가 찾았는데 아이들이 만든 3D 프린터로 직접 만든 탱크 사진입니다. 탱크 사진. 그러면서 이렇게 드론도 만들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 2018년에는 완성이 돼 갔고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는지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러까지 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제 자동차 RC카 경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이 정체를 밝히기 위해 부지런히 잠깐 학생들이 보겠습니다. 모여 있는 교실로 달려갔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무언가 만드는 손길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죠?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방금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디자인한 파일을 3D 프린터에 넣기 위해서 지금 크기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로 메이커 활동을 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중요한 활동으로 이렇게 주변에 인식이 되게 됐고, 그리고 나서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이제 각자 팀에서 했던 거를 공유하는 활동을 했어요. 물론 6개의 주제 중에 실제로 완성된 팀은 2팀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팀들도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종이총 말고 나무총을 구입해서 아이들과 함께 총도 만들고 제작하고 사격 게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비행기를 직접 만든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디테일하고 힘든,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한 과정인지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비행기를 실패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소닉 데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비행기 설계도를 구입해가지고 비행기는 제작해서 실제로 누가 날려보기, 이거 비행기 원리를 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조정해서 뭐 방향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활동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종이로 총 만들기 하는 친구들은 정말 종이 다 말다가 말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모아다가 다양한 종이 접기 활동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놀랐던 건 어렸을 때 자꾸 라떼는 마리아처럼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개구리를 접어가지고 올림픽 같은 걸 했었는데, 그렇게 종이로 탄성력을 많이 키워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2018년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어느 정도 결과물을 얻고 그걸 공유하는 영역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2020년에는 이제 제가 19년에 연구년제를 하면서 2020년엔 어떤 활동들을 할까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지라고 시작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학기제보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 이제 매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렸는데, 이것 중에 지금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탐구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업 중에 탐구 활동으로, 온라인 탐구 활동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잠깐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제 여러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학교에서 처음 암석 단원인데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서 암석을 관찰하는 단원인데 실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피었습니다. 넘기면 진짜 예쁘죠?
여러분들 원날에 선생님하고 같이 벚꽃을 봤던 것도 기억나는데 선생님 그 영상 같이 봤었거든요. 자, 우선 학교 앞에 우선 교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이렇게 교문이 있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돌이 있습니다. 돌이 암석이죠, 암석. 그리고 상장초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오른쪽은 상장초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시작부터 자, 이 두 개의 암석 어떻게 똑같은 걸로 보이세요? 다른 걸로 보이세요? 요거를 들고 나왔어요. 자, 요게 뭐냐면 뭘까요? 네, 휴대폰 현미경입니다. 휴대폰 현미경. 요 휴대폰 현미경을 선생님이 하고요. 여기 지역까지 가본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여기 이렇게 소풍 가거나 이러면 그냥 안에 들어서 쉬 놀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면 저기 선생님 화살표로 체크해놓은 지역에 가면 바로 이런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퇴적암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만들어진 게 여러 겹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대에 쌓여진 퇴적암을 정말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문소 일대, 태백 지역 고생대 박물관 구문소 일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생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퇴적암이 쌓여있는 지역의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찍은 드론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공중에서 보면 훨씬 더 리얼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공중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기를 걸어 다니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면서 태백 구문소 지역에 되게 관찰하기 좋고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퇴적암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저 구문소 일대를 촬영한 드론 영상을 잠깐 보고 올게요.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 실제 과학실에 이렇게 이동을 보이시나요, 해서 여러분들? 자, 이게 화성암이었어요. 암석을 관찰하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결과 배웠던 내용들 살펴보면 그 딱 봐도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보이시나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게 받아서 교과서에서 나왔던 과제 처리를 걸까요?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4개의 암석을 선생님이 꺼냈는데요. 어디서 꺼냈냐면 여기서 꺼냈습니다. 자, 여기서 4개의 암석을 꺼냈는데, 자,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빛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편하게 빨간색은 R, 레드, 초록색은 G, 그린, 파란색은 B, 블루,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을 좀 켜놨었네요. 요게 여러분들 눈에 색깔이 안 주고에 따라서 이렇게 LED를 제어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레드하고 그린이 합쳐지면 무슨 신호가 갔었죠? 무슨 색이 나타났었죠? 네,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럼 2개 다 한번 줘볼게요. 롤하고. 그 다음 파란색은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다. 불을 안 켜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자, 다시 수업을 업로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탐구활동 수업에 대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학 과제별로 이렇게 받아서 과제를 수행을 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온라인으로 수업 그리고 탐구활동 수업들을 제작을 했었고, 그거 가지고 결과물들을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 결과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탐구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2012년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교육하고 3D 프린터가 물론 공학에 가깝지만 이것을 과학 교육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수업에서는 지금 탐구활동 위주로 우선은 온라인이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동아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퀸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이거 가지고 과학 탐사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학과 주제 선택 활동의 나도 메이커 활동이었고요. 이 주제 선택 활동이 조금 더 나아지고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주제 선택 활동들을 공유해서 더 나은, 그리고
과학이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는 주제 선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